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여러분, 동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글은, 말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것부터 배우면 안 되죠. 저희 어렸을 적에 독서 감상문 써라 그러면 저희는 이순신 장군 앞에 베끼고 중간 베끼고 끝에 베끼고 제일 뒤에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남의 글을 쉽게 베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베끼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 표현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부관계에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세상은 소통이 아니라 부재가 더 많습니다. 다툼이 훨씬 많죠. 왜 다툼이냐? 소통이 반대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어적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져야 될, 훈련해야 될 것을 놓친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 기본 인성을 만드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글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이 국어 교육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강조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시나 이런 게 강조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그분 사람 냄새라고 하는 이야기 했던 적 기억나시죠? 그분은 이제 그 손녀를 키우면서 그 손녀가 자라면서 하는 행동들을 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아이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거와 비슷한 글을 썼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줘 볼게요. 하나의 작은 동화를 써서 짤막한 동화를 써서 그 아이가 그걸 읽도록 한 거죠.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또 그걸 갖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올바른 인성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화가 많아져서 그걸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책을 좋은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자기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솔직한 자기 마음을 쓰는 글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글을 받아보면 이거는 솔직한 글인지 그냥 있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쓴 건지 남의 글을 베낀 건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지금 동시나 이런 걸 제가 가르친 아이들 거 혹은 아닌 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가르친 아이의 것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가정의 아버지가 힘들어해서 사업에 뭐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통 애들 같으면 아빠는 왜 맨날 저래? 라고 짜증을 낼 때 이 아이는 아빠와 관계가 어떤지 또 마음이 어떤지 이 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3학년의 이 어린아이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한번 내가 이 친구의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아빠의 마음이에요. 자다가 들었어요. 아빠의 우는 소리를. 숙제하다 들었습니다. 아빠의 한숨 소리를. 대문을 나가다 보았습니다.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아빠의 술병들을. 겉으로 표현도 못하시고 매일매일 집에 못 오시는 옆집 아저씨 같은 우리 아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늘어나는 건 잘생긴 얼굴의 주름뿐.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우리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얼른 커서 눈물 없고 한숨 없는 아빠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선 글을 잘 썼냐 못 썼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일단은 문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쓴 글이 잘 쓴 글 아닌가요? 우선 우리가 이 글만 봐도 이 아이는 참 바르게 잘 자라겠다. 또 이 아이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뇌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보는 뇌와 듣는 뇌와 이런 뇌가 이미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아빠의 한숨 소리를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흔치 않거든요.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담겨있는 술병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 많지 않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보고 어떤 각도에서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는 집은 정말 자녀 교육을 포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듣는 데서 아주 심한 소리로 부부가 다툰다는 것은 정말 이 아이에게 평생 아름다운 마음을 없애주는 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부부들이 올 때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지금 두 부부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평행선을 이루시나요? 마치 고압선 같은 평행선 이루면서 가까이 가면 부닥치니까 평행선 이루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사셨는데요? 20년이요? 그럼 앞으로 20년을 더 그렇게 살고 뒤돌아볼 때 후회 없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정말 비싼 교재나 교구로 부부 사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림자처럼 있는 둥 없는 둥 서로의 그림자처럼 형식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형식적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부부는 남편이 퇴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뛰어나가죠.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정말 행복한 부부에서 아빠가 퇴근하면 어떻게 하시니? 뛰어나가서 인사하죠. 그렇게. 내가 숙제를 줄게. 뭔데요? 행복한 척 하는 거. 온 가족이 행복한 척 살아.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면 행복한 척 하는 건데 너네들은 의무야, 숙제야. 숙제를 반드시 숙제는 해야 되잖아. 어머니 숙제예요. 아버님 숙제예요. 그래서 집 앞에 벨 누르기 전에 내가 어떻게 얼굴을 해야 가장 행복한 척한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머니도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반겨야 가장 행복한 얼굴이 될까? 또 아이들도 생각을 해서 아빠가 퇴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면 가장 행복한 부부의 드라마처럼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뇌는 정말 그런 가정인 줄 알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왜? 행복한 가정도 될 수 있고 정말 할 수 없이 사는 수평선 가족도 될 수 있고 이건 선택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난 집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어느 때 가장 행복했냐? 가정이 함께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행복한 척하고 사는 집 아이가 그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은 그만두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숙제를 낼게요.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회의 보세요. 우리 오늘부터 3개월만 행복한 척하자.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드라마로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아빠, 행복한 엄마, 가장 행복한 자녀들의 모습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3개월만 살아보면 여러분 가정은 영원히 행복한 가정,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아이처럼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시다가 잘 안 되고 힘든 거 있으면 숙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힘들면 댓글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